솔직히 이런 생각 종종 드실 겁니다. 초등인 우리 아이 중학교 올라가서도 잘 하겠지? 지금 이렇게 공부해도 설마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하는 불안한 생각 말이죠. 숙제도 시켜야 겨우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닌 게 실제로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아 실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런 배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선배맘들의 뒤통수 맞았다는 하소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사실 저학년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초등학교 6년 동안 고3까지 이어지는 학습 역량과 습관의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뒤통수 안 맞으려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엇부터 시켜야 할까요? 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최상위권을 찍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마자 전 과목 최상위권을 찍는 아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된 공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교재 추천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전과목 교과 어휘력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와 개념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어휘력이 그냥 좋다는 것만으로 학교 성적이 무작정 좋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휘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모르고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성적과 직결되죠. 교과 어휘 수준은 해당 과목의 이해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과 문해력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말도 잘하고 책도 읽고 있으면 문해력이 괜찮겠거니 속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죠. 진짜 중요한 것은 두루뭉술한 확인도 안 되는 느낌적인 느낌의 문해력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문해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서울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2,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KBS 한국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BS 학습 문해력 시험이 초1부터 중3까지 총 9개 학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은 글, 지문, 독해뿐만 아니라 이미지, 도표, 그래프 등 다양한 텍스트가 반영된 복합 양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 능력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죠. 아이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거나 시험을 통해 문해력 학습 동기를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 시험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문해력 시험 대비에도 중요한 교과 어휘와 문해력을 동시에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 수업과 직결된 어휘 학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부터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하죠. 이는 학교 수업과 직접 연결되어 아이의 학습 효율을 많이 높여줍니다. 교과 어휘를 확실히 잡아두면 해당 내용을 배울 때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시험 성적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생활과 연계된 문해력 공부가 진짜입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문해력이 잘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문해력이 빨리 늘죠. 실생활과 연관된 문해력 공부를 통해 아이는 더 깊은 이해와 응용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그림 일기, SNS 등 아이들이 친숙하게 접하는 매체를 활용하면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문해력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에서 만든 교과서 실생활 문해력, 교실 문해력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 수준과 맞는 학습이 중요한데요. 이 교재는 중위권 아이들이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교재입니다.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교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학년별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당 하루 6쪽씩 4주 만에 완성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학습, 교과서 문해력, 실생활 문해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학습 구조로 되어 있네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파트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준비학습 파트에서는 국어 기초 어휘의 목록을 토대로 선정한 낱말들을 학습하고요.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활용법을 익혀 교과학습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4단계 교재인데요. 훈민정음, 반포하다, 본뜨다, 심심하다 이런 낱말들을 학습하고 이렇게 퀴즈도 풀어볼 수 있네요. 심심한 사과, 이건 최근에 이슈가 됐던 말이네요. 어떻게 사과를 그렇게 성의 없게 하느냐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참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죠. 미리 쌓는 배경 지식에서는 훈민정음이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고 또 하나는 훈민정음 28글자에 대해 해석한 책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교과서 문해력 파트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훈민정음이라는 주제인 국어 지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앞서 공부한 핵심 어휘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문해력을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지문 다음에는 세부 내용, 내용 추론, 어휘 표현 등을 묻는 실제 국어 문제가 이어지네요. 그 다음 페이지 실생활 문해력 파트에서는 세종대왕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가상 인터뷰 형식의 글로 이어지네요. 딱딱하지 않고 흥미로운 구성과 접근인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형식에 이어 문제도 풀어보는데 가로, 세로, 낱말 퍼즐도 있네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1일차가 구성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습니다. 교과서 문해력 파트는 국어뿐 아니라 사회, 과학, 도덕 등 주요 교과와 관련된 지문을 읽고 교과 학습 내용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교과 내용을 접함으로써 폭넓은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교과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게 되죠.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할까 주제의 사회 교과, 떨어진 머리카락 주제의 과학 교과, 반려동물과 살아요 주제의 도덕교과, 우아한 예술 판소리 주제의 음악교과 등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실생활 문해력 파트도 현실적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G.O.D 노래죠. 어머님께, 이런 노래 가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주제의 백과사전, 요린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라는 주제의 SNS 글,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의 안내문, 홍길동전을 보러 오세요 라는 주제의 광고글, 안전 펜스를 설치해주세요 라는 주제의 인터넷 게시글, 연극과 뮤지컬 무엇이 다를까? 라는 주제의 블로그 게시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주제의 초대장글, 우리 가족 당일치기 여행 계획 대화글,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주제의 인터뷰 글 등 참 많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아이들의 실생활 속에서의 문해력,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그리고 흥미를 느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활용 추천 방법은 해당 학년의 교재를 모두 마쳤다면 다음 단계의 교재로 넘어가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학년의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과 어휘를 미리 챙기는 것이니까요. 만약 현재 학년의 학습이 미흡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전 학년의 교재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와 KBS 학습 문해력 시험은 이 교재의 구성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교재 증정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더보기 또는 첫 댓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